오늘도 사람 속에 있었다. 점심에 과 친구들이랑 학식 먹었고, 오후엔 강의 끝나고 카페 갔고, 저녁엔 동아리 단톡방에 뭔가 올라와서 웃겼다고 이모티콘 보냈다. 연락처에 사람 이름이 계속 늘어난다. 단톡방도 늘었다. 인스타 팔로워도 늘었다. 남이 보면 대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낮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런데 밤에 방에 혼자 들어오면 이상한 생각이 올라온다. 근데 진짜 내 사람은 누구지? 고등학교 때 인간관계는 답답했다. 좁은 교실, 맨날 보는 얼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는 구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답답함 안에 한 가지는 있었다. 지속성. 매일 부딪히니까 싫어도 속을 들키게 되고, 좋아도 티가 나고, 싸워도 다시 마주치고,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를 알게 됐다. 내가 선택해서 깊어진 관계라기보다 구조가 만들어준 관계도 많았지만 어쨌든 깊이가 생겼다. 대학은 다르다. 사람이 많고 선택지가 넓고 움직임이 자유롭다. 오늘 친해진 사람과 내일 안 볼 수도 있고 이번 주에 매일 보던 사람과 다음 달엔 전혀 안 만날 수도 있다. 관계가 풍부해진 게 아니라 유동적이 된다. 같은 시간표라서 붙고, 같은 과라서 붙고, 같이 술 마셔서 붙고, 상황이 바뀌면 흩어진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 그냥 구조가 그렇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걸 구조로 보지 않고 나 자신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처음엔 그냥 적응 중이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지나면 깊어지겠지? 시간이 지나도 비슷하면 생각의 방향이 바뀐다. 내가 좀 문제 있나? 내가 재미없는가? 내가 먼저 다가가는 법을 모르나? 내가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나? 내가 원래 깊게 친해질 만한 사람이 아닌가? 겉으로 보면 별일 아니다. 대학생이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근데 속에서는 그게 단순한 관계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의 문제로 번지기 시작한다. 나는 철저한 불신자다. 측정 가능한 것만 믿는다. 원인과 결과, 현상과 분석. 그리고 나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꼭 주먹이나 체력만 말하는 게 아니다. 영향력, 주도권, 존재감. 내가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움직이는지, 내가 빠졌을 때 티가 나는지. 이런 것도 다 남자 안에서는 힘의 일부로 느껴진다.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곧 힘이었다. 등급, 대학 이름, 명확했다. 근데 대학에 오면 관계 안에서도 또 다른 힘의 구조가 보인다.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인다. 누구는 말만 해도 분위기를 잡는다. 누구는 술자리의 중심이고 누구는 과 안에서 존재감이 크다. 나는 그걸 보면서 겉으론 웃는다. 속으론 비교한다. 쟤는 왜 저렇게 자연스럽지? 나는 왜 어딘가 애매하지? 나는 왜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헤어지고 나면 항상 혼자 남는 느낌이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다. 많다. 연락도 온다. 가끔은 먼저 찾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확신이 없다. 내가 이 관계 안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무난한 한 명인지. 이 차이는 크다. 아주 크다. 그러면서 밤마다 관계를 해석한다. 오늘 걔가 웃은 건 진짜 웃은 건가? 술자리 끝나고 따로 2차 가자고 안 한 건 그냥 우연인가? 단톡방에서 내 말에는 반응이 약한 것 같은데 내 착각인가?
쟤네들은 나 없이도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나? 내가 없으면 딱히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관계는 더 이상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일이 된다. 고등학교 때는 입시라는 큰 목표 때문에 이런 생각이 깊이 자라날 틈이 적었다. 대학은 자유시간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고 스스로 해석할 공간이 많다. 그래서 작은 관계의 흔들림이 내 존재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커진다. 신을 믿지 않는 나는 이걸 또 내 방식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대학 인간관계는 원래 가벼워. 다들 자기 살기 바쁘지. 내가 먼저 강해지면 돼. 더 재밌는 사람이 되면 돼. 더 매력 있으면 돼. 이 말들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사회성도 중요하고 분위기 읽는 능력도 중요하다. 근데 또 같은 문제가 생긴다. 설명은 되는데 마음은 안 풀린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힘들어하는 건 친구 사귀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진짜 힘든 건 사람 사이에서 내 존재가 정확히 어디쯤 있는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자기 힘을 믿는 사람일수록 관계에서 더 답답해진다. 공부는 내가 하면 오른다. 운동도 내가 하면 늘어난다. 그런데 관계는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깊어지는 게 아니다. 상대의 성향, 타이밍, 환경, 감정, 이해관계, 내 통제 밖의 요소가 너무 많다. 그러니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중 하나로 가기 쉽다. 더 세게 밀어붙이는 쪽, 더 웃기려고 하고 더 쿨한 척하고 나는 원래 혼자도 상관없다는 분위기를 만든다. 근데 속으로는 더 확인하고 싶다. 또 하나는 아예 기대를 줄이는 쪽. 깊은 관계 같은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다 얕아. 혼자가 편해. 그런데 이것도 끝까지는 안 간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연결 없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혼자도 된다고 말하지만 속에서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구와 진짜 연결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다. 그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욕구를 채우는 기준을 계속 사람 반응에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 반응 좋으면 괜찮고 오늘 반응 없으면 무너진다. 오늘 누가 찾으면 괜찮고 오늘 조용하면 불안하다. 이건 너무 불안정하다. 바로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어온다. 불신자인 나는 처음에 이 말이 굉장히 낯설다. 친구 문제인데 왜 갑자기 예수는 그리스도냐? 관계는 사회성으로 풀어야지. 심리면 심리지. 왜 종교가 들어오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조금만 깊게 보면 이건 친구를 많이 사귀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나는 누구의 반응으로 나를 확인하는가의 문제다. 사람 반응은 항상 변한다. 오늘 가까워도 내일 멀어질 수 있고 지금 친해도 상황 바뀌면 흩어질 수 있다. 그런데 내 기준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나는 계속 흔들린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사람과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사람 반응이 내 존재의 최종 기준이 아닐 때 비로소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 인정받기 위해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관계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얼마나 찾는지로 내 존재를 재지 않게 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전부를 걸지 않게 된다. 그때부터 관계의 결이 조금 달라진다. 더 자연스러워진다. 덜 불안해진다. 덜 매달리게 된다. 덜 센 척하게 된다. 진짜 강한 남자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자기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밤에 방에 혼자 들어온다.
오늘도 사람들과 웃었고 밥도 먹었고 연락도 왔다. 근데 또 그 생각이 올라온다. 진짜 내 사람은 누구지? 내가 없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더 깊이 들어가려는 순간 나는 그 말을 부른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은 외로움을 느끼지 말라는 최면이 아니다. 외로움이 내 존재 전체의 증거가 되기 전에 그 생각의 확장을 끊는 말이다. 사람 반응을 기준으로 내 자리를 재는 것을 멈추는 말이다. 그 순간부터 친구가 많은데도 왜 진짜 내 사람은 없는 것 같은지, 그 외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예수는 그리스도.